안녕하세요, 겸홍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아무리 암기를 해도 왜 자꾸 잊어버리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보고 장기 기억으로 옮겨질 수 있는 암기 스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영상과 관련된 PDF 파일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암기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암기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기억들을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드라마 16부작, 좋아하는 영화, 여행했던 경험, 상처받은 기억,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암기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기억들입니다. 자, 이러한 기억들을 누군가한테 설명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선생님들께서 한번 머릿속에 이 네 가지 중에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다면 그것을 누군가한테 설명한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이렇게 설명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무엇이 떠올랐죠? 네, 드라마라면 드라마 장면이 떠오르셨을 거고요. 영화도 마찬가지로 영화 장면, 그 스토리가 떠올랐겠고, 여행했던 경험을 소개할 때는 여행지의 장면 그리고 그때의 상황들이 떠올랐겠죠? 그리고 상처받은 기억이라고 하면 그때 누군가 나에게 했던 그런 상처가 된 말들 그리고 감정도 떠올리셨을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를 먼저 떠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첫 글자를 떠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황 자체, 시각적, 영상적 기억으로 떠올라서 회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 암기를 하지 않아도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기억을 하는 원리는 전공 공부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용어를 보면 문자 혹은 첫 글자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용어에 대한 그 장면, 사례가 머릿속에 이미지로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렇게 암기하는 절차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용어 및 개념을 인지하고 장면을 이미지화해서 이미지를 문장으로 만들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됩니다. 일상 용어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에 먹다라는 동사가 있고요. 먹다의 개념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개념을 외우는 게 아니라 먹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여기에 어떤 사진이 보이시죠? 네, 어떤 아이가 수박을 먹고 있네요. 이렇게 먼저 장면을 묘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장면을 개념의 키워드로 연결 혹은 해석해야지 이미지가 아주 뚜렷하게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면 아이가 수박을 입에 넣어 삼키고 있네 라고 묘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림 속에 있는 장면의 일부들을 이렇게 단어로 표시를 해둡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한 장면 속 단어들을 개념의 키워드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요. 수박은 음식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리고 입속으로 넣어 삼킨다. 이 부분은 동일하게 개념에서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쓰고 그 음식들이 배로 이동한다. 이렇게 일반적인 개념으로 연결해서 이 장면을 해석해 줍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철저하게 분석을 했으면 이미지를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미지 그 자체를 일반적 개념으로 묘사한다고 생각하고 종합해 본다면 먹다는 음식을 입속으로 넣어 삼켜서 뱃속으로 보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미지화를 해서 개념을 암기하는 방법을 소개해 봤는데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지를 두 가지 방법을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계속 잊어버리는 암기 방법. 둘째, 한 번 볼 때 각인되는 암기 방법.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계속 잊어버리는 방법은 이렇게 글자 중심으로 읽은 다음에 이 글자를 있는 그대로 무조건 암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암기를 하게 되면 엄청 자주 보거나 아니면 엄청 많이 보거나 이렇지 않는 이상 단기 기억 저장소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면 자기 전에 누웠을 때 잘 기억이 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외웠는데 뒤돌았을 때 잊어버리는 경우에는 이렇게 단기 기억 저장소로 들어갔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한 번 볼 때 각인되는 방법은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용어에 대한 장면을 떠올리고 그 장면을 문장으로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드라마 스토리를 한 번만 봐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용어를 떠올리면 자동적으로 그 스토리, 그 장면이 떠오르고 그 개념이 저절로 기억나기 때문에 이렇게 외운 개념은 장기 기억으로 저장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먹다라는 동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장면을 떠올렸고요. 분석을 자세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음식을 입에 넣어 삼켜서 음식이 뱃속으로 옮겨가는 행위를 먹다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외우지 않아도, 깜지를 쓰지 않아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암기 스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전공 공부를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피아제의 인지발달 과정 중 동화라는 용어를 암기하는 스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기 기억 암기 스킬은 문장을 글자 그대로 통으로 외우는 걸 의미한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장기 기억으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 기억이 아닌 장기 기억 암기 스킬로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암기 절차를 인지한 후에 이제 시작을 해보면요. 첫째로 용어 및 개념을 떠올려야 합니다. 동화와 동화의 개념을 책을 보고 인지한 후에 두 번째, 장면을 떠올립니다. 이렇게 저는 빈대떡을 보고 피자라고 하는 유아의 상황을 장면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미지 분석을 할 때는 먼저 사례를 묘사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음식은 모두 피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빈대떡, 그리고 피자라고 판단하거나 이해하거나 생각하고 있네. 이렇게 상황 자체를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념의 키워드로 이제 해석을 하거나 나만의 말로 해석을 해봅니다. 동그란 음식은 모두 피자라고 말한 부분은 결국 기존의 도식이죠. 혹은 이미 갖고 있는 인지구조,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빈대떡은 현재 유아에게 주어진 환경적 자극, 사물, 현상, 세계 이런 단어들로 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개념에서도 동일하니까 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화를 한 후에 그 이미지를 나만의 말 혹은 분석한 단어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기존의 도식으로 사물을 이해하는 과정, 기존의 인지구조 틀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이러한 인지구조로 현재 마주하고 있는 현상을 판단하는 과정, 해석하는 과정, 이미 갖고 있는 도식으로 주어진 환경을 해석하는 과정,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념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암기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기존 도식을 활용해서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이해하는 과정. 이렇게 장면을 보고 문장을 만들 수 있으면 암기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암기 스킬 적용하기에서는 보다 공부 과정에 적용할 수 있게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앞에서는 장기 기억 암기 스킬을 이해했고 이런 암기를 위해서는 두 가지 공부 도구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첫째, 제가 앞에서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그림이나 사진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둘째, 글로 나타난 그 스토리가 담긴 사례를 암기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 사진 혹은 사례는 전공서적, 기출문제 이런 것들에 제일 많이 나와 있고요. 만약에 없다면 내가 개념을 보고 역으로 사례를 상상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공부 도구들 중에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사례이기 때문에 사례를 활용하여 암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장면이랑도 동일한데요. 다만 장면은 그림으로 되어 있고 사례는 글로 적혀 있을 뿐 머릿속으로 그 상황을 이미지화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사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합리화라는 단어를 외워볼게요. 첫째, 합리화라는 용어와 그 개념을 떠올립니다. 그 다음에 합리화라는 사례를 떠올리는데요. 이렇게 떠올렸으면 장면의 이미지화해서 이미지를 분석하는데 이 과정을 사례와 개념의 1:1 대응 이렇게 칭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고 일반적 개념으로 1:1 대응을 해주면서 묘사를 해주면 되는데요. 줄넘기를 하는데 줄넘기 요령이 부족하여 계속 발이 줄에 걸린다. 이 부분은 용납하기 어려운 행동,
원하는 행동이 좌절됨,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생김,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줄이 너무 이상해, 이 부분은 실제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를 대고 있는 거죠. 내가 줄넘기를 못해서 이렇게 발이 줄에 걸리는 것인데 이 줄이 이상하다고 탓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이유를 댔다고 설명을 할 수도 있고, 그럴듯한 이유를 꾸몄다, 이렇게 묘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줄넘기가 잘 안 돼, 이 부분은 현재 나타난 결과를 설명하거나 혹은 그 결과를 정당화한다, 이렇게 일반화된 개념으로 묘사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미지화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개념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용납하기 어려운 행동에 대해 실제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를 대어 현재 나타난 결과를 설명하는 기제, 원하는 행동이 좌절되었을 때 그럴듯한 이유를 꾸며서 현재 나타난 결과를 정당화하는 기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아닌 이와 관련 없는 또 다른 이유를 대어서 현재 나타난 결과를 설명하는 기제, 이런 식으로도 이제 개념을 쓸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글자의 형태는 다 다르지만 합리화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까지 장기기억 암기 스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례 혹은 장면을 보고 1대1 대응을 해서 나의 말로 바꾸는 과정은 나의 하루 공부 과정 중에 어디에서 할 수 있는가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 재구성, 인출의 과정 중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해 과정에서는 책을 읽으면서 사례 혹은 그림이 나오면 장기기억 암기 스킬을 활용할 수 있고요. 재구성 과정에서는 만약에 내가 내용을 정리한다면 장기기억 암기 스킬을 활용해서 사례와 개념을 나의 정리 노트에 함께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출 과정에서는 만약에 내가 문제를 풀고 틀렸을 때 그 원인이 사례를 보고 개념을 떠올리지 못했거나 사례를 보고 어떤 용어에 해당하는 것인지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 것인지 인지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장기기억 암기 스킬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공부 과정에서 꼭 할 필요는 없고요. 내가 실천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용어를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암기가 되지 않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